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트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반드시 바꿔야 될 명령어가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그 다음에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선 얘를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심볼 앤 에로 화살촉입니다. 화살촉의 모양, 크기, 그 다음 센터 마크, 그 다음 글자의 색상과 크기, 그 다음 글꼴의 모양, 위치, 정렬하기, 그 다음 피트. 그래서 유즈 오버롤 스케일이 치수 축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유니트, 즉 치수가 두 종류의 치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프라이머리고 하나는 얼터네이트라고 하는 치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린 도면을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미국은 단위가 인치입니다. 우리는 밀리미터고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밀리미터로 작업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인치로 오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의 치수에다가 두 개의 치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미리로, 하나는 인치로. 혹은 하나는 프라이머리로, 하나는 얼터네이트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보면 유니트 포맷이 나옵니다. 단위죠. 눌러보시면 디시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맨 아래 있는 윈도우 데스크탑입니다. 디시멀이 십진법이에요. 사이언티픽은 과학 지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우주를 측정할 때 써요.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단위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단위가 커져요. 뭐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건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디시멀, 즉 십진법을 기본으로 하고요. 윈도우 데스크탑이 십진법이에요. 자,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00, 콤마 5, 1000. 제가 아이고, 뭘 쓴 거지? 다시요. 렉탱글 1055, 1000.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1055, 1000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1055, 1000입니다. 제가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라이너. 조그만해서 안 보이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글자의 크기가 2.5mm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용해 줘야 돼요? 네, 유즈 오버롤 스케일. 자, 적용해 봅시다. 한 10배만 키워보자고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여러분들도 10배 키워보시죠. 분명히 제가 1055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소수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쉼표로 나와요. 우리 이거 좌표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게 디시멀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 고쳐줘야 돼요. 디시멀일 때는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들어가면 디시멀 세퍼레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십진수 분리하기, 즉 다시 말해서 소수점 자릿수 표현하기입니다. 소수점 자릿수를 뭘로 표현할 거냐 이거죠. 페리오드, 마침표로 표현할 건지, 콤마로 표현할 건지, 스페이스, 한 칸 띄우기로 표현할 건지. 당연히 우리는 수학적으로 페리오드를 써야만 합니다.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한번 고쳐보시죠. 다시 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제가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콤마로 놨어요. 원래 콤마로 놨습니다. 그냥 이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죠. 그러면 이 디시멀 세퍼레이터, 즉 소수점 자릿수가 비활성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아서 소수점 자릿수 바뀌고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이렇게 천 단위 자릿수가 들어가요. 디시멀은 이 천 단위 자릿수도 안 바뀔 뿐더러 소수점 자릿수도 직접 바꿔야만 하지만 윈도우 데스크탑은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꾸느니 차라리 윈도우 데스크탑을 써버리면 이 두 개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천 단위 자릿수가 있어야 규모가 커진 걸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프리시즌이에요. 이게 소수점 자릿수 제어하기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라이너로 제가 대충 찍어봤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자, 소수점이 제어되는 거 보이시나요? 소수점 두 자리로만 나오죠? 이렇게. 두 자리로만 나오죠? 자, 윈도우 데스크탑,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얘를 늘려볼까요? 9자리까지. 오케이. 어떤가요? 소수점 9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상황에 따라서 이 소수점 자릿수를 제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0으로 안 나오고 있죠? 혹은 어떨 때는 소수점 두 자리로. 이렇게요. 상황에 따라서 소수점 자릿수를 제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 프리시즌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트레일링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트레일링이 지금 체크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보이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라 라고 했는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라 했는데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보이지 말아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 그럼 얘는 소수점 안 나오죠. 얘는 소수점 나오죠. 이게 바로 트레일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트레일링을 끄겠습니다. 여기 트레일링을 껐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이 없어도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도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여기 트레일링을 늘 체크해 놓고 쓰시면 소수점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오프는 뭐냐면 반올림 값이에요. 요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냅두시면 되겠고요. 프리픽과 서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즉 숫자 앞에 이렇게 뭐라고 붙여주는 걸 프리픽, 숫자 뒤에 적어놓는 걸 서픽, 꼬릿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따가 꼬릿말을 써볼 겁니다. 요 얼터네이트 유니트하고 해서 꼬릿말을 함께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저먼트 스케일은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메저먼트 스케일은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메저먼트 스케일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라인, 옵셋 20mm, 자,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필렛, 아니 트림, 필렛. 제가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요.
그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서클. 그 다음에 카피. 옆으로 이렇게 들고 가고 원 바깥쪽으로 다 지웁니다. 스케일. 예를 들어서 3배. 그러면 얘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얘를 3배 키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테일이라고 불러요. 도면 중에 일부분이 잘 안 보여서 확대해서 그려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치수 기입을 제가 확인할 건데요. 자, 보시죠. 요만큼의 치수는 2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치수는 네, 대략 이렇습니다. 이건 빼도록 하죠. 2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처럼 2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죠. 20이 아니고 60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3배를 키워놨으니까 6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60 그려놓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긴 2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길이에 대한 축척 바꾸기란 뜻이에요. 자, 컨트롤 1을 눌러서 띄워봅니다. 선택하고 띄워보시죠.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dim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얘가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만약에 디멘전 스타일에다 해버리면 전체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거기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씁니다. 이 값을 얼마로요? 1 나누기 3, 즉 3분의 1로요. 그럼 2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디테일을 만들고 난 부분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 dim 스케일 라이너. 프라이머리 유니트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dim 스케일 라이너를 3분의 1로 바꾸시면 우리가 원하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앵귤러 디멘전이라고 나와요. 각도죠. 보면 똑같아요. 디시멀 디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자릿수는 0이고 트레일링은 해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치수에 대해서 아무리 각도를 넣어도 소수점 자릿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이 안 나오는 거죠. 보통 각도는 되게 소수점을 안 써요. 정확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수점을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트레일링을 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해봐야죠. 모디파이. 자, 소수점 2자리. 오케이. 자, 소수점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동하기. 소수점 2자리 나오죠? 또, 자, 라인. 자, 이번에는 제가 각도를 맞췄습니다. 디멘귤러. 자요.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역시 똑같이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이 안 나오고 소수점이 나오고 똑같이 됩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얼터네이트로 넘어갑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 2차 치수인 거죠. 2차 치수. 자,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해야만 비로소 보조 단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체크. 그럼 나머지 옵션들이 전부 다 활성되고, 오케이. 자, 보이시나요? 단위가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네. 보통 얼터네이트는 전부 다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놓고 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 그 다음 얼터네이트 유니트.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똑같아요. 단위가 나오고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나올 건지. 자, 저는 2자리까지 고쳤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자, 트레일링도 체크해 놓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멀티플로 퍼 유니트. 즉 프라이머리 유니트의 즉 주치수의 몇 배를 보여주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머리와 얼터네이트가 똑같은 치수가 나와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배 커진 숫자가 나오죠.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0.5.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숫자가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리를 인치로 바꾸는 게 있고 하나는 미리를 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잔은 300ml, 그러니까 한 잔은 30cm니까 여기다가 나누기 30 해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자, 1인치는 2.54cm죠. 그러면 자, 1mm는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수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린 소수점을 못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미리를 인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 적어 봅니다. 10 나누기 254. 그리고 딴 데 딱 클릭하면 0.0393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서 오케이. 그러면 미리, 인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를 꺼봤습니다. 그럼 전부 다 얼터네이트가 이와 같이 빠졌겠죠? 근데 얘만 자로 바꾸고 싶어요. 300mm만 더 늘려볼까요? 그럼 얘는 2자죠. 그죠? 자,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얼터네이트가 나와요. 이때 여기 보시면 얼터네이트 스케일 팩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얼터네이트 이네이블 켜시고요. 그러면 얘만 이네이블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 팩터 1 나누기 300. 그러면 2자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면 제가 디멘전 스타일로 들어왔습니다. 얼터네이트를 체크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미리와 인치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미리인지 인치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서픽, 프리픽은 머릿말이라고 했고 서픽은 꼬릿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치라고 썼고 프라이머리에다가 여기다 미리라고 써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미리 인치 구별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꼬릿말입니다. 그러면 뭐 자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 1 나누기 300.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여긴 자로 바꾸면 그러면
600ml 2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꼬릿말 한번 달아보시죠. 네, 다시 보시죠. 자, 이번엔 뭐 서핏 꼬릿말 다 끄고요. 그 다음에 얘도 끄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하고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가 있습니다.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메인 치수, 그러니까 주치수 뒤에 이렇게 붙여준다는 얘기고, 빌로우를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건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 공차를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는 치수 공차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톨러런스는 기하 공차 하나하고 그 다음 치수 공차 하나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치수 공차입니다. 메소드 눌러보시면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시멘트리컬하고 디비전하고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시멘트리컬은 위의 값과, 즉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100ml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23을 허용하고 마이너스 0.13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값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상한값, 얘는 하한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준 치수를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죠. 상한. 얘가 아래에 있는 치수니까 하한값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 대칭으로 생긴 경우, 이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이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시멘트리컬.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나누어진 건 디비전, 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플러스 0.23, 마이너스 0.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얘를 시멘트리컬로 놨습니다. 그러면 역시 소수점 두 자리로 표현되고요. 어퍼 밸류, 상한값은 활성화되고 로우 밸류는 비활성됩니다. 자, 여기다 써보죠. 0.23. 자, 오케이. 뒤에 뒤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23이라고 붙죠? 즉 600ml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23, 마이너스 0.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디비전입니다. 그러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비로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어퍼 밸류는 상한값으로 플러스 값입니다. 로우 밸류는 하한값으로 기본값이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치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 공차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0.25 그 다음에 플러스 0.13 이런 식으로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공 자체가 100ml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또 마이너스 공차도 있어요.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25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ml보다 더 작게 가공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계 쪽에서는요, 동력을 전달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체결이 됐는데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는, 그러니까
구멍과 축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죠? 결합이 돼야 되니까. 결합이 돼야 돼서 구멍과 축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구멍은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축은 크게 만들어요. 플러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럼 이게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멍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구멍이 커져요. 그리고 망치로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식히면 절대로 안 빠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과 축에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억지 끼워 맞춤인데, 반대로 반대의 경우가 생겨요. 헐거운 끼워 맞춤도 있습니다. 동력하고는, 그러니까 동력을 전달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결합만 되면 돼요. 그 안에서 놀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멍은 플러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가공이 돼요. 축은 마이너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축이 작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오차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합 자체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이런 걸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차가, 그러니까 일반 공차가 있고, 그다음 억지 끼워 맞춤 공차가 있고, 헐거운 끼워 맞춤 공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값이잖아요. 얘는 기본값이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0.1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들어와요. 플러스 공차,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번엔 플러스 공차를 넣어 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잘 보세요.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고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밸류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줘요? 마이너스 0.13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공차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 자, 보시죠. 얘가 0.13이라고 했어요. 아니구나. 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0.13, 여기는 그냥 0.23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 공차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얘를 좀 치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요. 모디파이. 자, 보시면 얘가 문자고 여기 있는 게 치수 공차죠. 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공차가 너무 커요. 이 지금 공차 문자가 치수 문자랑 똑같죠? 근데 여기 스케일링 포 헤이트.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버티컬 포지션. 지금 버티컬 포지션부터 보죠. 바텀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텀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 탑으로 놓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치수 문자가 치수 공차의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거 미들로 놓습니다. 미들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가서 맞아 떨어지겠죠? 더욱이 하나 더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차 문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값을 0.5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치수 공차는 이렇게 조그맣게 줍니다. 절대로 크게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근데 다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치수에 전부 공차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안 쓴다는 이야기죠.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끕니다. 넌으로. 끕니다. 당연히 안 나와야죠. 그죠? 내가 선택한 치수만 이 아래 톨러런스를 켜는 겁니다. 여기 디스플레이를 켜주세요. 이렇게요. 내가 선택한 것만 나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아래 톨러런스 리미트 어퍼가 있고 로우가 있고,
그 다음 버티컬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 텍스트 헤이트가 있고,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 다르게 지정하는 거예요. 똑같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르게 지정하는 겁니다. 얘는 시멘트리컬 이런 식으로요. 서로 다르게 필요한 부분만 들어갑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하나 더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멘트리컬하고 디비전만 봤잖아요. 리미트는 이렇게 값이 계산돼서 들어간 걸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는 값이 계산되어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로 볼까요? 선택하고 톨러런스. 자, 디비전이 아닌 리미트로. 그러면 이렇게 값이 계산되어진 값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리미트예요. 자, 지금 보시면 공차가 플러스 0.23, 마이너스 0.1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플러스 값은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값은 계산이 암산이 되나요? 600에서 마이너스 0.13을 빼면 값이 이게 언뜻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이 부품을 가공하는 사람은 이게 계산이 안 돼요. 현장에서 기계 돌리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일일이 이걸 치수를 환원해서 길이를 측정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거 보고 네 그러고 들어가죠. 그래서 설계 도면을 보고 이게 현장용 도면인지 아니면 설계자용 도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지울 거고요. 자, 새로운 도면을 그냥 끄집어내겠습니다. 새로운 도면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 레이어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하나가 빠졌네요. 자, 치수, 디멘전, 그 다음에 문자. 은서는 그리고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건축 쪽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20, 다시 70. 옵셋 100mm. 트림.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55mm. 필렛, 다시 트림. 자, 각도는 90도로 가고, 라인. 클로즈, 이레이즈. 자, 전부 외형선으로 바꿨고요. 자, 외형선입니다. 자, 옵셋 10mm, 옵셋 30mm, 로테이트 플러스 24도, 마이너스 24도, 필렛. 자, 라인. 트림을 하고요. 다시 옵셋 77mm. 그리고 다시 필렛. 바로 이 부분이네요. 카피.
트림, 필렛. 자, 얘는 지우고 다시 필렛. 그 다음 라인. 자, 이 선은 은선입니다. 그 다음 여기를 먼저 지우시면 안 돼요. 제일 나중에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선을 참고해야 되거든요. 여기 교차점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우시면 안 돼요. 라인.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서 선을 끌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자, 옵셋 30mm. 지금 그리는 건 바닥선입니다. 바닥선이에요. 그 다음 옵셋 77mm. 네,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워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바닥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입니다. 이제 여길 지워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꼭지점이 요 라인입니다.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거 거꾸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 다시 라인.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면 탑뷰는 끝납니다. 자, 트림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은선입니다. 그러면 탑뷰는 끝났고요. 자,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죠?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 은선이고요. 다시 트림. 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여기가 은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과 타이틀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축척이 1:2입니다. 자, 라인, 아니 서클. 8mm, 라인, 100mm, 다시 라인, 그 다음 옵셋 8mm, 옵셋 5mm, 텍스트. 8mm 줬습니다. 자, 6mm. 여기가 대문자로 탑. 다시 얘는 2.5mm 그대로 내려가되 바텀 라이트로 해서 스케일 1 나누기 2 3mm로 주죠. 근데 얘가 1:1일 때 이런 사이즈고 2배 커져야 돼요. 스케일 2배. 이렇게 2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너무 큰 듯하니 조금만 줄여보도록 하죠. 40mm. 자, 이동하기. 얘는 중간에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요. 카피. 밑으로 내려주고요. 다시 카피. 복사해 줍니다. 자, 수정하기. 여기는 프론트. 여기는 라이트. 자, 그 다음 간격을 충분히 띄우셔도 돼요. 이렇게 위로 충분히 띄우셔도 됩니다. 이 높이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만 맞으면 됩니다. 또 이것만 맞으면 돼요. 이 간격은 달라도 돼요. 이건 달라도 돼요.
자, 이동하기. 그 다음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디멘전. 자, 스타일. 모디파이. 하나씩 맞춰볼까요? 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전 6mm 줄 겁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픽스 랭스 안 쓸 겁니다. 심볼. 네, 화살촉 그대로 쓸 거고요. 자, 문자. 색깔만 제가 그린으로 바꿀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 갈 거고요. 피트. 바꿔야 돼요. 1:2니까. 문자를 2배 키워야 됩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윈도우 데스크탑. 굳이 안 바꿔도 되지만 바꿔놓겠습니다. 얼터네이터 없고 공차 없습니다. 자, 오케이. 자, 어넌테이트.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 다시 볼까요? 라이너. 그리고 베이스라인. 그러면 모양이 딱 맞게 떨어졌죠. 근데 여기에 요 10mm하고 이만큼 치수가 저는 이걸 딱 맞추고 싶어요. 이 치수를 딱 맞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티뉴 쓰면 돼요.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 쓰시면 돼요. 컨티뉴. 지정을 새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의미 없는 이 치수는 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베이스라인.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라이너. 다시 한번 라이너. 컨티뉴. 그 다음 디맹글. 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앵귤러.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대칭이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뭘 그리냐면 도면의 크기를 그립니다. 도면 테두리요.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자, 이 안쪽에 있는 선은 굵은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위드를 1mm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은 선이 될 거고, 지금 축척이 1:2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2배를 키웁니다. 자, 이동하기. 프론트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다 됐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